엄마, 아빠, 그리고 부모님 세대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이에요. 오늘은 편안하면서도 마음이 설레는 여행지를 제가 직접 딸처럼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요즘 주변에서 은퇴 후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곳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편안하고 안전한지 고민되시죠? 젊은이들처럼 배낭 메고 무작정 떠나기엔 체력적으로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패키지 여행만 따라가자니 뭔가 아쉽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바로 60대, 70대 시니어 여러분께 딱 맞는 해외여행지 10곳입니다. 모두 직접 다녀온 곳들이고 제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골라본 곳들이에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꼭 담고 싶은 여행지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익한 여행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일본 규슈 지역입니다. 규슈는 일본 남쪽에 위치한 섬인데요. 특히 후쿠오카와 베푸 온천 지역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인천공항에서 후쿠오카까지 비행 시간이 단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비행기 타는 게 불편하신 분들께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에요. 후쿠오카 공항에서 베푸까지는 버스나 기차로 2시간 정도면 도착하는데 일본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베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 도시인데요. 특히 지옥 온천이라고 불리는 8곳의 독특한 온천들이 있어요. 피부에 좋은 유황, 온천부터 진흙 온천까지 다양한 온천을 즐기실 수 있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께 온천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입장료는 온천마다 다르지만 보통 400엔에서 1000엔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4,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해요. 베푸 근처에는 유후인이라는 예쁜 온천 마을도 있는데 호수가 정말 아름답고 작은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숙소는 전통 료칸을 추천드리는데요. 다다미 방에서 이불 깔고 자는 경험도 색다르고 료칸에서 제공하는 가이세키 요리도 정말 맛있습니다. 하루 숙박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쿠오카 시내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실 수 있는 야나가와 시장도 가보세요. 특히 명란젓이 유명하니까 선물로 사가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정말 시니어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나라예요. 일단 비행 시간이 인천에서 타이베이까지 2시간 반 정도로 짧고 시차도 1시간밖에 안 나서 시차 적응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자 문화권이라 글자를 보면 대충 이해가 가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서 길을 물어보기도 편해요. 타이베이 시내는 지하철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꼭 가봐야 할 곳은 국립고궁박물관인데요. 중국 5,000년 역사의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특히 비추로 만든 배추 조각이 유명하죠. 입장료는 350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0원 정도입니다. 시니어 할인도 있으니 여권 꼭 챙기세요. 지우펀이라는 산골 마을도 가보시면 좋은데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해요. 좁은 골목길에 빨간 등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차 한 잔 마시며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타이베이에서 기차로 1시간, 버스로 15분이면 도착합니다. 대만 음식은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데 샤오롱바오, 루로우판, 망고빙수 등 맛있는 게 정말 많아요. 특히 딘타이펑 본점에서 먹는 샤오롱바오는 정말 일품입니다. 숙소는 시먼딩 지역의 호텔을 추천드리는데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볼거리도 많아요. 하루 숙박비는 6만 원에서 10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베이터우 온천 지역도 있으니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세요.
세 번째는 베트남 다낭입니다. 다낭은 요즘 정말 핫한 여행지인데요. 시니어 여러분께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인천에서 직항으로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한 번에 쭉 가니까 환승 없이 편하게 도착할 수 있어요. 다낭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미케비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 새하얀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해변을 따라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걷기 운동하기에도 딱이고요. 숙소는 해변가의 리조트를 추천드리는데 가격 대비 시설이 정말 훌륭합니다. 5성급 리조트도 하룻밤에 10만 원대부터 시작하니까 저렴하게 럭셔리를 즐기실 수 있어요. 다낭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호이안 고도시도 꼭 가보셔야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 형형색색의 등불이 강에 비치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입장료는 따로 없고 골목길을 거닐며 구경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음식은 향이 강해서 처음엔 낯설 수 있는데 쌀국수나 반미는 우리 입맛에도 잘 맞아요. 물가도 저렴해서 한 끼에 5,000원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바나힐스라는 테마파크도 있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산 위에 프랑스풍의 마을이 있어요. 특히 거대한 손이 다리를 받치고 있는 골든 브릿지가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하죠. 케이블카와 입장료 포함해서 약 35,000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방콕은 다들 많이 가보셨을 텐데 치앙마이는 좀 색다른 매력이 있어요. 태국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방콕보다 조용하고 여유로우며 공기도 좋고 물가도 저렴합니다. 인천에서 치앙마이까지는 직항으로 5시간 정도 걸려요. 치앙마이는 사원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사원들이 많은데요. 왓 프라탓 도이 수텝이라는 산 위의 황금 사원이 특히 유명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되니까 체력 부담이 없고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치앙마이 시내 전경이 정말 멋져요. 입장료는 30바트,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입니다. 치앙마이 구시가지에는 300여 개가 넘는 사원들이 있는데 그냥 걸어 다니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썬데이 마켓이 열리는데 길거리 전체가 시장으로 변해요. 수공예품, 옷, 먹거리 등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하고 쇼핑할 수 있습니다. 태국 마사지도 빼놓을 수 없죠. 치앙마이는 태국 전통 마사지의 본고장인데 1시간에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원한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어요. 코끼리 보호구역도 있는데 코끼리에게 먹이를 주고 목욕시켜주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하루 프로그램 기준 약 7만 원 정도예요. 숙소는 구시가지 안쪽의 부티크 호텔을 추천드리는데 조용하고 깔끔하며 하룻밤에 4만 원에서 7만 원 선입니다. 치앙마이 근처에는 메땅이라는 작은 마을도 있는데 커피 농장들이 많아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어요. 5번째는 포르투갈입니다. 유럽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께 포르투갈을 강력 추천드려요.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비해 물가도 저렴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며 치안도 안전한 편입니다. 인천에서 리스본까지는 직항이 없어서 중동이나 유럽을 경유해야 하는데 보통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행시간이 길긴 하지만 리스본에 도착하면 그 피로가 싹 가시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요. 리스본은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노란색 트램이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모습이 정말 운치 있어요. 트램 28번을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이 됩니다. 트램 요금은 3유로, 우리 돈으로 4,000원 정도예요. 벨렘 지구에 가시면 제로니무스 수도원과 벨렘 탑이 있는데 대항해 시대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입장료는 각각 10유로 정도인데 시니어 할인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에그타르트의 원조 가게인 파스테이스드 벨랭도 꼭 가보세요. 갓 구운 따뜻한 에그타르트의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개당 2,000원 정도예요. 리스본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신트라라는 동화 같은 마을이 있는데 알록달록한 페나 궁전이 산꼭대기에 있어요. 기차 왕복 요금은 5유로,
궁전 입장료는 14유로 정도입니다. 포르투갈 북쪽의 포르투 도시도 아름다운데 포트와인으로 유명하고 도우루 강변의 풍경이 환상적입니다. 리스본에서 포르투까지는 고속열차로 3시간 정도 걸려요. 숙소는 알파마지구의 작은 호텔들을 추천드리는데 하룻밤에 8만 원에서 15만 원 선입니다. 포르투갈 음식은 해산물 요리가 발달했는데 특히 대구 요리가 일품이에요. 6번째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입니다. 아드리아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중세시대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아름다운 도시예요. 인천에서 직항은 없고 유럽 주요 도시를 경유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스탄불이나 뮌헨을 경유합니다. 총 16시간 정도 걸리는데 긴 여행이지만 두브로브니크의 아름다움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중세 도시의 모습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벽 위를 걷는 워킹 투어가 유명한데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정도 걸리고 입장료는 200쿠나, 우리 돈으로 3만 5천 원 정도예요. 높은 곳이라 계단이 많지만 천천히 쉬엄쉬엄 걸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푸른 아드리아해와 붉은 지붕들의 조화가 정말 그림 같아요. 케이블카를 타고 스르지 산에 올라가시면 두브로브니크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일몰 시간에 가시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케이블카 왕복 요금은 200쿠나 정도예요. 구시가지 안에는 작은 레스토랑들이 많은데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 먹물 리조또와 구운 생선이 맛있어요. 한 끼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두브로브니크는 미드 왕좌의 게임 촬영지로도 유명해서 젊은이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숙소는 구시가지 밖의 라파드 지역을 추천드리는데 버스로 10분 거리이고 숙박비가 구시가지보다 저렴합니다. 하룻밤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예요. 7번째는 호주 멜버른입니다. 멜버른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여러 번 선정된 곳인데요. 깨끗하고 안전하며 볼거리도 많아서 시니어 여행객들에게 정말 좋아요. 인천에서 멜버른까지는 직항으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차가 2시간밖에 안 나서 시차 적응도 쉬운 편이고요. 멜버른은 영국풍의 우아한 건물들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예요. 시내 중심에는 무료 트램 구역이 있어서 교통비 걱정 없이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멜버른 중앙역 근처의 플린더스 스트리트역 건물이 멜버른의 상징인데 노란색 건물이 정말 예뻐요. 퀸 빅토리아 마켓도 꼭 가보셔야 하는데 신선한 과일, 채소, 해산물부터 기념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하고 쇼핑할 수 있어요. 특히 호주산 마카다미아 너트와 마누카 꿀이 선물로 좋습니다. 멜버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그레이트 오션 로드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 중 하나예요. 12사도 바위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들이 바다에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가실 수도 있고 당일치기 투어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투어 가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멜버른은 커피 문화가 발달한 도시라서 골목마다 작은 카페들이 많아요. 향긋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즐기시기에 딱이죠. 숙소는 시티 중심가의 호텔을 추천드리는데 교통이 편리하고 하룻밤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입니다. 멜버른 근처에는 필립 아일랜드가 있는데 해질 무렵 작은 펭귄들이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펭귄 퍼레이드를 볼 수 있어요. 입장료는 3만 원 정도이고 정말 귀여운 광경이라 손주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할 거예요. 8번째는 뉴질랜드 남섬입니다. 뉴질랜드는 자연경관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데 특히 남섬은 빙하, 호수, 산맥이 어우러진 절경을 자랑해요. 인천에서 크라이스트 처치까지 직항으로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 남섬의 관문 도시인데 영국풍의 정원 도시예요. 여기서 퀸스타운까지는 버스나 국내선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어요. 퀸스타운은 뉴질랜드 최고의 관광 도시로 와카티프 호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호수를 따라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걷기 좋고 오래된 증기선 얼스로 호를 타고 호수 유람을 할 수도 있어요. 유람선 요금은 7만 원 정도인데 점심 식사 포함 투어도 있습니다. 퀸스타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에로우타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가을에 가시면 포플러 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정말 아름다워요. 밀포드 사운드도 꼭 가보셔야 하는 곳인데 빙하가 깎아 만든 협곡 사이로 폭포가 쏟아지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퀸스타운에서 당일치기 투어로 가실 수 있는데 버스와 크루즈 포함해서 20만 원 정도예요. 거리가 멀어서 하루 종일 걸리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뉴질랜드는 양고기가 유명한데 부드럽고 누린내가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아요. 숙소는 퀸스타운 중심가의 호텔을 추천드리는데 호수 전망이 있는 방이 특히 좋습니다. 하룻밤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예요. 테카포 호수도 유명한데 밤하늘의 별이 정말 아름다워서 별 관측 투어가 인기예요. 9번째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입니다. 플라멘코와 투우의 고향인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지역인데 세비야, 그라나다, 코르도바 같은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어요. 인천에서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를 경유해서 세비야까지 가는데 총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세비야는 안달루시아의 중심 도시로 스페인 광장이 정말 유명해요. 반원형의 건물과 타일로 장식된 벤치들이 아름답고 영화 스타워즈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입장료는 없고 자유롭게 산책하실 수 있어요. 세비야 대성당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인데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장료는 10유로 정도예요. 저녁에는 플라멘코 공연을 꼭 보세요. 열정적인 춤과 노래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공연 티켓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예요. 세비야에서 기차로 3시간 거리에 그라나다가 있는데 아람브라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슬람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 궁전은 정말 아름다워요. 입장권은 미리 예약해야 하는데 15유로 정도이고 시니어 할인도 있습니다. 코르도바의 메스키타도 꼭 가보세요. 이슬람 사원이었다가 성당으로 바뀐 독특한 건물인데 수백 개의 기둥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입장료는 13유로 정도예요. 안달루시아 음식은 타파스 문화가 발달했는데 작은 접시에 다양한 요리가 나와서 여러 가지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특히 하몽, 가스파초, 파에야가 맛있습니다. 숙소는 각 도시의 구시가지 안쪽을 추천드리는데 하룻밤에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예요. 마지막 10번째는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밴쿠버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예요. 인천에서 직항으로 9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이라 비교적 편안합니다. 밴쿠버는 한인 교포들도 많이 살아서 한식당도 많고 한국어 안내도 잘 되어 있어 편리해요. 스탠리 파크는 밴쿠버 최고의 명소인데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숲공원이에요. 공원을 한 바퀴 도는 10월 워크라는 산책로가 있는데 바다와 산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입장료는 없고 자전거를 빌려 타실 수도 있어요. 캐나다 플레이스도 가보시면 좋은데 특이한 모양의 지붕이 인상적인 건물이고 그 앞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멋져요. 그랜빌 아일랜드는 재래시장과 공예품 가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신선한 해산물과 빵, 과일을 사서 바로 먹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연어가 정말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밴쿠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휘슬러라는 스키 리조트 마을이 있는데 겨울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에요. 여름에 가시면 피크 투 피크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멋진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곤돌라 요금은 7만 원 정도예요. 빅토리아 섬도 꼭 가보세요. 페리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면 도착하는데 영국풍의 우아한 도시예요. 부차드 가든이라는 거대한 정원이 있는데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어요. 입장료는 4만 원 정도이고 정말 환상적인 정원입니다. 밴쿠버는 중국인들도 많이 살아서 중식당도 훌륭한데
리치몬드 지역에 가시면 정통 광동 요리를 맛보실 수 있어요. 특히 딤섬이 맛있습니다. 캐나다는 연어와 메이플 시럽이 유명하니 선물로 사가시면 좋아요. 숙소는 다운타운의 호텔을 추천드리는데 교통이 편리하고 하룻밤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밴쿠버는 치안도 좋고 깨끗해서 안심하고 다니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10곳의 해외여행지 어떠셨나요? 가까운 일본 규슈와 대만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의 다낭과 치앙마이, 유럽의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와 스페인, 그리고 호주, 멜버른, 뉴질랜드 남섬, 마지막으로 캐나다 밴쿠버까지 정말 다양한 곳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체력과 예산, 그리고 관심사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 시간이 짧은 곳을 원하신다면 일본이나 대만, 동남아를 좀 더 이색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크로아티아나 뉴질랜드를,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원하신다면 호주나 캐나다를 추천드립니다.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행자 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의료비가 보장되는 보험이 필수입니다. 둘째, 상비약을 꼭 챙기세요. 소화제, 진통제, 혈압약 같은 평소 드시는 약들은 넉넉하게 준비하시고요. 셋째, 무리한 일정은 피하세요. 하루에 너무 많은 곳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천천히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여행지에서는 걷는 일이 많으니 발이 편한 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째, 현지 날씨를 미리 확인하고 옷을 준비하세요. 특히 유럽은 일교차가 크니 겉옷을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행 전에 그 나라에 대한 책이나 영화를 미리 보고 가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포르투갈에 가신다면 대항해 시대에 대한 책을 읽어보시고 스페인에 가신다면 돈키호테 이야기를 읽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행지에서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 또 하나,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게 정말 쉬워졌잖아요. 여행하시면서 많은 사진을 찍으시되 사진 찍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도 가지세요. 카메라 렌즈가 아닌 여러분의 눈으로 본 풍경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오래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 여행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일하고 가족 돌보느라 제대로 여행 한번 못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평생 일만 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세상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분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가시면 더욱 좋고요. 혼자 가시더라도 여행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 중에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함께 보시면서 어디로 갈지 의논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은 계획하는 순간부터 설레고 행복한 거니까요. 지도 펼쳐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여행 책자 보면서 숙소 고르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여행을 망설이지 마세요. 나중에 가야지, 내년에 가야지 하다 보면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건강하실 때, 걸을 수 있을 때 세상 구경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값진 경험이고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후회 없는 투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당장 달력 펴시고 다음 여행 계획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여행이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식톡톡의 여행 도우미 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